끝으로 이 영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은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연출이 독립영화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독립영화 규모는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사운드가 진짜 너무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사운드를 제대로 듣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봉 시기가 너무나 시의적절했어요. 밀리다 우연히 이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출, 사운드, 그리고 개봉 시기 이 3박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9점 줄 수 있었습니다. 이명구입니다. 네, 오늘은 11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여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으로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1호 왜 봤는지. A24의 작품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A24의 작품이라면은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꼭 보고 있고, 볼 때마다 후회가 없었어요. 문라이트가 그랬고, 에에오리 그랬고, 미나리가 그랬고, 이번 11호 역시 그랬습니다. 모든 걸 보진 않지만 보고 싶다 그 느낌이 올 때마다 보면은 믿고 볼 수 있는 A24의 작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보기 전에 어떤 재미를 기대했는지,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기대.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든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되게 즐기거든요. 그리고 A24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러한 재미를 엄청 누렸어요. 이번에도 그 재미를 누려볼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로 어떤 재미를 느꼈는지, 영화 안박을 드나들면서 정말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영화 안에서는 우선 저 캐릭터는 또 저 장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즐겼고, 그리고 연출, 사운드는 자연스럽게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던 재미는 연출과 사운드, 능동적으로 누렸던 재미는 캐릭터와 장면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저만의 답변을 하는 재미를 가지면서 누렸던 거죠. 그리고 영화 밖에서는 어떤 재미를 누렸냐, 역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누렸습니다. 첫 번째로 든 질문이, 이 영화는 어떤 이들을 향해 비판하는 영화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나름의 답변을 하는 재미도 느꼈고, 또 우연찮게, 진짜 너무나 우연찮게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영화 속 상황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재미도 누렸고, 그 다음에 뇌라는 실제로 어떻게 발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례를 생각하면서 그럼 11호 속 내란은 어떻게 발발했을까? 11호 속 대통령은 어떤 미친 생각 때문에 내란을 벌였을까? 우리나라의 내란 과정과 비교 분석하면서 보는 재미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상황까지 복귀해 볼 수 있는 어떤 재미도 누렸고요. 11호 한 줄 평을 하자면, 미국의 상상은 한국에서 현실이 된다 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님의 최초 플롯이 이렇습니다. 미친 대통령이 나라를 반으로 쪼갰고 나라는 동시에 반으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현재 아직까지 완전히 상황이 종결된 건 아니지만 내전으로 빠르게 달려나갈 뻔 했는데, 이제 영화는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내전을 향한 빠른 질주가 원천 차단됐고, 우리가 시간 끌어야 돼. 지금 오고 있어요, 다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국민의 편 아니에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영화 감독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일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실제로 나온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영화 속 마지막 장면, for hope and justice.
그 장면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미친 정치인, 미친 정치인의 동조 세력, 그리고 언론을 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면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는 미친 대통령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조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회적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기자와 언론들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예요. 다음 질문, 작품을 보면서 떠오른 책이 있다면? 수전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 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이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종군 기자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오독한 바를 말씀드리자면은, 총위 권력이 있던 시절에는 총을 든 자가 그 공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다면은, 사진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사진을 든 자 그리고 그 사진기의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자가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기를 든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 굉장히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 셔터를 눌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책이라고 저는 오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칼을 든 자를 피해 달아나고 있고요. 근데 사진기자가 그 장면의 사진을 찍었는데 오히려 피하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일부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부만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 한편의 예시처럼 카메라를 든 자는 자기의 의도대로 현장을, 사건을 언제든 왜곡할 수 있고 훼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들고 있는 사진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누르는 셔터에 대해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반대로 이 책에서 지양하는 자세를 가진 캐릭터들도 등장을 해요. 먼저 이 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가진 기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자들은 저는 크게 3명이라고 봤거든요. 첫 번째로 애기 기자,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하면은 이 영화의 정말 큰 명장면과 함께 죽어버린 두 기자.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이 두 기자가 이 영화에서 지향하는 바를 가진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종군 기자라면 전쟁터 현장을 누비잖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무겁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항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사진으로 담고 그 참혹한 현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서 말한 그 두 사람은 그 전쟁터 현장에서 자신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양 굉장히 차에서 큰 음악을 틀어놓고 도심을 질주를 해요. 도로를 오만한 거죠. 기자라는 직업은 그 누구도 쉽게 죽일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라는 그 권력에 취한 오만함에서 나온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네 이렇게 찍으면 너네 다 끝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신들의 권력을 누려왔고 그 전쟁터에서도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전쟁터를 달렸던 거고요. 늘 그래 왔으니까 늘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주인공 기자와 함께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애기 기자가 그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달리고 있는 그 차에 옮겨 타는 장면, 저는 되게 상징적이었거든요. 저 애기 기자도 사진 기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무겁게 살아가는 기자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저 두 녀석들과 같이 권력의 오만함에 취하는 기자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어쨌든 그 세 캐릭터가 사진에 관하여에서 카메라를 든 자가 지향해야 될 태도를 가진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비되는 지향해야 될 태도를 가진 기자로는 바로 주인공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기자는 끊임없이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명성을 쌓고 유명해요. 근데 그런 기자가 장면마다 계속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뒤에 그 처참함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괴로워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참혹한 현장을 찍는 것에 대해 즐기는 게 아니구나. 도파민이 터지어서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무게감을 느끼며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모습을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Every time I survived a war zone, I thought I was sending a warning home. Don't do this. But here we are.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는 친구의 죽음, 그리고 애기 기자를 살리기 위해 하는 행동, 그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제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영화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대사는 가장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죠. 어느 미국인이지?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소름 돋았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관통하는 장면이자 대사이기도 한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과 맞닿아 있는 대사이자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2,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침착맨이 방송 중에 유니짜장을 먹었어요. 이제 그 장면을 두고 미친 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침착맨 너 미친 자 추종 안 하네. 그러니까 유니짜장 저렇게 먹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몰려와서 살해, 협박, 패드립, 침착맨님의 아내와 딸을 건드리는 악의적인 테러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현장을 실제로 눈으로 경험하고 또 제가 커뮤니티는 안 하지만 유일하게 활동하는 카페가 침착맨 팬 카페였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테러가 일어나고 있었고 테러범이 쓴 글에 제가 댓글에 아, 제발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본 그 미친 자의 추종 세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만하라는 어떤 부정적 행동을 하는 나를 보니까 그 생각을 든 거죠. 이 새끼 나랑 다른 한국인이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어떤 살해 위협과 또 저의 가족을 향한 패드립이 넘치는 댓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장애인이래요. 사고를 기피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서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날의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미친 작자의 추종 세력들, 동조 세력들은 자신들과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살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 위협을 느꼈던 순간,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 똑같이 표현이 되니까 소름 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상상은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그 현실을 저는 실제로도 경험을 했다.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 기자가 애기 기자를 살리고 죽는 장면. 제가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 친구가 보내준 알베르 까미의 노벨상 수상 소감인가? 그것 때문에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으며 저를 그들과 같은 차원에서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까미의 수상소감을 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장면을 마주하니까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장면으로 인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갑자기 애기 기자가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카메라 셔터를 막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미친 애기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달려나가거든요. 그 순간 주인공 기자는 그 애기 기자를 살리기 위해 같이 달려나가서 대신 총을 맞고 애기 기자를 숨겨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애기 기자는 또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공 기자가 기자로서 행동만 했다면은 결코 애기 기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맞아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기자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기자로서의 사명감보다 인간으로서의 사명감이 앞섰고 그 인간으로서의 앞선 사명감으로 애기 기자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뛰쳐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직업 정신이 인간애적인 정신을 앞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이 말인즉슨 까미가 했던 수상소감과 맞물리는 거죠. 예술가이기 전에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 그리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이든 어떤 콘텐츠든 인간과 함께 해야 된다. 또 과거에 무한도전이 한참 인기 리즈를 찍을 때쯤에 그 시절에 항상 무한도전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난의 논조는 늘 같았어요. 예능은 예능으로만 만들어야지 저렇게 기획자, 연출자의 의도, 정치적 신념이 들어가서 섞이면 안 된다. 저건 옳지 못한 예능이다. 저건 예능이 아니다. 정치 선전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 논조가 늘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당시 김태호 PD 그리고 무한도전 멤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예능인이기 전에, 예능 PD이기 전에 한국이라는 공통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정신보다 사람으로서의 정신이 앞서서 그러한 예능을 만들었었던 거 고요. 여타 다른 예술인들도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제 이러한 생각, 신념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영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은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연출이 독립영화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독립영화 규모는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사운드가 진짜 너무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사운드를 제대로 듣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봉 시기가 너무나 시의적절했어요. 밀리다 우연히 이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출, 사운드, 그리고 개봉 시기 이 3박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9점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데 10점이 아니라 9점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1점의 요소는 바로 개봉 시기 때문입니다. 그 개봉 시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나한테 의문을 품게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엄청 재밌게 즐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즐길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 때문인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다면 내가 지금만큼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 의구심 때문에 10점이 아니라 9점인 것입니다. 그럼 11호에 대한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